다음은요, 법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법이 있습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입니다. 이게 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강했죠. 그리고 관련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행이 되는 겁니다. 먼저 기사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사가 있어요. BJ 댄스 영상 왜 검열? 그러니까 BJ니까 인터넷 방송을 하시는 분을 BJ라고 부르죠. 근데 뭐 춤추는 영상인데 이게 왜 검열인가? N번방 방지법 첫날부터 시끌시끌하다. 그럼 여러 반응들을 좀 적어놨어요. 여기 보면 아래로 가겠습니다. 이거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거 부작용 큰 거 아닙니까? 이런 반응이 있어요. 소셜미디어 검열하는 중국 같다. 정작 N번방 진원지 텔레그램 이거는 외국에 뭐 서버가 있다고 해서 이거 법 적용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럼 막상 문제가 된 건 빠지고 다른 것만 적용받네요. 뭐 이런 역차별 논란도 있어요. 그리고 대선 주자들도 뛰어들어서 이재명 후보는 이거 사전 검열로 생각 안 합니다. 이거 제대로 돼야 됩니다라는 얘기.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절대 다수에게 검열 공포를 준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 다릅니다. 반응이요. 그리고 다음은 화면으로요. 이 법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N번방 방지법 그러는데 이거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이게 개정된 법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유통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된다. 뭐 이런 의무를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방심위가 불법 촬영물로 심의 의결한 영상과 유사도를 비교한 뒤 이거 이제 잡아내는 거예요. 이거 게시를 하면 안 됩니다. 됩니다. 이런 걸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사적인 대화방은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오픈 채팅방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곳들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음 하나 더 보죠. 다음은 이제 대선 후보들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적어놨어요. 자, 이재명 자유엔 책임이 따른다. 윤석열 검열의 공포가 있다. N번방 방지법 대응이 상반된다라는 겁니다. 좀 더 보죠. 여기 보면 윤석열 후보는 아니 이게 통신비밀 침해 소지 그리고 무거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거 좀 뭔가 손질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보여요. 반면에 이재명은 사전검열을 사전검열을 생각 안 합니다. 자유가 사회 질서에 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법대로 강하게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 선거를 앞두고 약간 남성 표심 겨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까지 곁들여져 있어요. 요거 두 분 의견 좀 들어보겠는데요. 먼저 윤기찬 부위원장은 이 사안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문제 제기가 될 만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N번방 방지법 그러면 예. 저렇게 전기통신사업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성폭력 처벌법에서 보면 그러니까 불법 그 촬영물 같은 경우를 뭐 촬영하거나 소지하거나 시청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협박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처벌 유형으로 추가하고 형량을 올린 거 이거는 뭐 여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유통을 방지하려는 또 입법 목적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전기통신사업법 등이거든요. 예. 여기서 뭐냐면 오픈방, 쉽게 말하면 공유물을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오픈 채팅방. 예, 거기 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예,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이제 방심위가 어떤 기준을 정해요. 여기에 해당하는 여부를 전부 다 체크하게 돼 있어요. 사업자들이. 그럼 문제가 뭐냐면 원래 입법 목적은 불법 촬영물을 유통을 방지하는 것인데 예. 실제 불법 촬영물은 비공개 방을 통해서 유통이 되거든요. 저렇게 오픈 채팅방을 통해 유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지금 문제 같은 게 과거 텔레그램이었는데 이것도 적용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 목적에 비추어서 보면 사생활 침해 등의 법익 침해가 오히려 더 크다. 예. 그래서 별다른 다른 방법으로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해야지 이렇게 전부 다 방심위가 정한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전부 필터링 하게끔 법으로 정해주면 시행령으로 정해주면 이것은 사실 헌법 위반일 소지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좀 다시 한번 입법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건 개정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개정해야 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이거 문제 없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또 개정하려면 또 여야 합의가 되고 뭐 복잡한 과정이 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예. 그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방지하는 그 입법 목적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데 저렇게 모든 게시물을 다 방심위가 정한 기준에 맞는지 필터링 할 수 있게끔 의무를 부과하는 게 하도록 의무 자체가 부과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모든 걸 다 볼 수 있게끔 돼서 저 부분은 오히려 또 다른 법익 침해가 크다라는 것이죠. 윤규호 의원님께서는 이 사안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전 이것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우리 방역 백신 예. 결국 개인의 자유, 예. 자유주의. 그러니까 우리 긴 이
이 민주주의 또는 뭐 개인 시민 의식 뭐 이런 데에서 과연 이 자유 개인의 자유라는 게 존중이 돼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과도한 침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냐하고도 연결된다고 봐요. 예. 약간의 또 쏠림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조 누구 지금 뭐 N번방의 주범이 예. 부각이 됐을 때는 피해자들 상황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공감을 줬습니까? 그래서 훨씬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했었잖아요. 이제 와서는 다시 이런 식의 과도한 규제는 안 된다. 통신 비밀 자유를 과연 그러면 제한할 수 있느냐? 저는 뭐 우리보다 앞서서 미국의 유명한 올리버 홈즈라는 대법관이 예. 내린 유명한 판결이 있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는 언론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 표현의 자유, 뭐 통신 비밀의 자유 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문제는 그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는 걸 어떤 기준으로 정할 거냐.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 윤기찬 변호사 말씀처럼 법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시행령에서 그러면 이 플랫폼 또는 이 채팅방을 운영하는 곳에 예. 그런 권한을 줬을 경우 예. 이게 악용되면 어떡할 거냐. 아.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기엔 이 시행령상의 문제라면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을 하면 될 거고요.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디지털 시대 변화를 감안한다면 예. 이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근접하는 거라면 어느 정도의 제약은 저는 불가피한 거 아니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약간 논쟁처럼 떨었는데 대선 후보들도 의견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논쟁거리가 된 겁니다. 지금. 근데 하나만 더 추가드리면 예. 근본적인 문제는 사전 검열이냐 여부예요. 그러니까 언론 통신의 자유를 우리가 제한할 수는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사전 제한은 안 돼. 사전 검열을 하면 안 되는 거. 헌법에 예. 위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본적인 좀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치권의 이슈로 좀 떠올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각 당들이 이제 회의를 하는데 아마 얘기 좀 할 것 같아요. 다음은 백신 패스 얘기 보겠는데요. 세계일보 기사 좀 먼저 보죠. 예. 정부 방역 지표 악화에도 3차 접종만 강조하고 있다. 확산은 못 막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부스터샷 얘기를 되게 강조하죠. 그러면서 뭐 찾아가는 오늘부터 24일까지 학교 방문 접종, 학교 찾아가는 뭐 백신 접종 뭐 이런 걸 지금 한다는 거죠.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 그리고 부스터샷 접종 정부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좀 시작된 것 같죠? 각국에서는 벌써 뭐가 있습니다. 불가피한 결정이다. 아니다. 이거 자유 침해한다. 각국 백신 패스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스트리아 등등에서는 뭐 규제 분노에 시위도 벌어지고 그다음에 뭐 벨기에 그다음에 네덜란드선 뭐 물대포 뭐 총격 뭐 이렇게까지 이런 과정이 또 퍼지고 있고요. 확산은 되고 있고. 최영철 편집위원 이거 백신 패스 적용 이거 어떡하죠? 우리나라도 좀 논란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참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될 줄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청소년들에게는 백신을 자율적으로 맞아야 한다고 사실상 지침을 내려놓고 지금 느닷없이 방역 패스를 들이미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청소년들은 지금 한창 자라는 성장기인데 예. 이 성장기 아이들에게 이것을 맞춰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의학적 검증도 없다는 겁니다. 확신을 못 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무조건 맞으라고 하니 학부모들은 굉장히 걱정이 크고 또 이 청소년들이 드나드는 뭐 독서실이나 학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고 느닷없이 잣대를 들이미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오늘부터 시행 이런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유예 기간을 좀 두고 청소년들이 맞지 않는 학생들이 좀 많거든요. 왜냐하면 안 맞아도 된다고 정부가 말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강제적인 것보다는 좀 시행 유예 기간을 좀 두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좀 상황을 본 뒤에 강제 시행을 하는 것이 마찰을 줄이는 길이다. 지금 왜냐하면 또 이렇게 이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또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으니 조금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백신 또 유효 기간이 있어서 그 위엔 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질문도 나오고 있어요.